꺼내 먹어요의 김신지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신지 작가님. 지금 3월 첫 금요일은 아니지만 네. 거의 심리적으로는 첫 번째 이제 평범한 금요일이에요. 지난주는 국경일이었으니까. 오늘 우리 녹음하는 일 기준으로 경칩이죠. 그런가요? 경칩입니다. 네. 오늘이? 오. 네. 제가 요새 절기에 푹 빠져서 지내고 있어서 맞아요. 24절기에 관심을 가지고 쓰고 있는 책이 있어가지고 음. 그래서 이제 달력을 볼 때 항상 경칩이다. 아, 다음은 춘분이다. 이걸 보고 있는데 경칩 이제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날이에요. 24절기를 다 외우시겠네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외우게 되었어요. 우리 카페이님들 아니 고은님은 그럼 그걸 모르세요 이러시는 건 아니겠죠? 저는 24절기를 이렇게 쫙 나열해 본 적이 사실은 없어서. 맞아요. 근데 사실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 이게 좀 어, 익숙한 것들, 뭐 네. 하지나 동지처럼 굵직굵직하게 기억하거나 음, 입춘, 입하, 그렇죠. 뭐 이렇게 정도만 기억하시니까. 근데 저도 이제 이번에 관련해서 에세이집 쓰려고 하면서 음, 찬찬히 이제 그 명칭에 담긴 뜻도 알게 되고 네. 이게 어떤 계절의 변화가 있는 시기인지도 알게 되니까 조금 더 외우기가 쉽더라고요. 그러면은 24절기를 쭉 이렇게 훑어 보시면서 그 중에서 특히 와, 이 절기, 이 날은 진짜 좀 기억하고 싶다. 그 전엔 몰랐는데 좀 어, 도드라지더라 하는 날이 어떤 거였는지 궁금해요. 소만 같은 경우가 소만 되게 소만. 처음 들어보는 것 같지 않나요, 왠지? 이게 네. 다른 명칭들에 비해서 되게 그런 게 있었나? 신메뉴 이름 같기도 하고. 맞아요. 소만. 근데 소만이 작을 소에 가득 찰 만자여서 음. 이게 그때가 딱 초여름 무렵이거든요. 그래서 어. 작은 것들이 생장해서 만물이 이제 생장해서 이렇게 대지를 가득 채운다 이런 의미가 있어서 와. 소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자의 뜻만 알게 돼도 네. 그 무렵에 이래서 이 절기가 소만이구나 하는 거를 더 잘 느낄 음. 수 있는 것 같아요. 와, 진짜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지금 경칩에서부터 시작하지만 소만에 이르는 날 더 기억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신지 작가님 이렇게 해 주셨던 얘기 덕분에. 감사합니다. 경칩은 그렇다면 네. 놀랄 경자에 네. 깨어날 이제 벌레 칩자인데 음. 그래서 그 벌레나 어떤 겨울잠 자던 동물들이 네. 원래 절기의 설명에 의하면 이 무렵에 첫 번째 천둥 그런 게 쳐서 이제 겨울잠을 자다 이 친구들이 깜짝 놀래서 어. 깨어난다 해서 경칩이더라고요. 첫 번째 천둥이 쳐서 진짜 개학, 입학 뭐 그쵸? 수많은 날들이 있긴 했는데 천둥처럼 느껴지기도 하네요. 번쩍 이제 눈을 뜰 수밖에 없는 상황인 그쵸. 거죠. 그리고 약간 아침에 첫 번째 알람 생각하면 천둥 네. 같지 않나요? 첫 번째 알람은 너무 아니요. 싫잖아요. 저는 온 줄도 몰랐던 빗소리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천둥은 화들짝 한 안 네 깨시는구나. 번째, 네 번째 알람? 화들짝 깨지만 사실은 빗소리겠지 하고 꺼요. 저는 그럴 목적으로 한 3개 정도는 배열을 해놓기 때문에. 이 알람 얘기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다른지 느껴야지. 진짜요. 천둥처럼 느끼고 헉 이렇게 네, 좀 깜짝 일어나시는. 놀라요. 네. 저 20개 있다고 얘기했죠. 네. 휴대폰에 알람. 그중에 한 3개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셈 쳐요. 근데 눈은 떠요. 아주 어쨌든 작가님의 그 한결같은 캐릭터 너무 매력 있어요. 신지 작가님도요. 네. 우리 서로에 대한 덕담하다가 지금 오늘 손님이 오는 걸 또 잊고 아, 네. 있었는데 오늘도 오시는 분이 네. 손님 계시잖아요. 맞이해야죠. 네, 오늘 우리 북카페에 어떤 손님이 오실지 테이블에 바로 모실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북카페 테이블에 얹을 책 우리 절기박사 김신지 작가님이 얘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혜원 작가님의 나를 리뷰하는 법이라는 책을 어, 가지고 왔습니다. 나를 리뷰하는 법. 리뷰라는 말은 모르고 곳곳에서 쓰지만 나를 리뷰한다라는 것은 또 굉장히 생소합니다. 네. 이 책이 일단 작가님 소개부터 드리면 이제 10년 차 에디터시기도 하고 네. 그전에 작은 기쁨 채집 생활, 달면 삼키고 쓰면 좀 뱉을게요 등의 음, 에세이를 쓰신 에세이 작가기도 하세요. 근데 이 리뷰라는 단어가 작가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나를 리뷰한다? 그게 뭘까? 이런 생각이 어, 들잖아요. 네. 근데 이 프롤로그에 보면은 우리가 뭐 음식을 먹을 때도 리뷰를 살펴보고 뭐 그렇죠. 물건 하나를 살 때도 이 물건의 후기가 어떤가 또 음, 살펴보고 영화를 볼 때도 평이 어떻지 하고 리뷰를 네. 살펴보는데 나에 대해서는
그런 리뷰를 남길 사람이 나밖에 없다라는 오. 취지에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내 한 달 어떻게 살았는지 리뷰해 네. 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루고 있어요. 아. 그래서 프롤로그 읽으면서 되게 재밌었던 부분이 이렇게 우리 배달앱 같은 거 쓰다 보면 "맛있게 드셨나요? 리뷰를 남겨보세요." 라는 이 푸시 알람이 그렇죠. 오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제 한 달을 보내고 좀 말일쯤에 "한 달을 재밌게 사셨나요? 리뷰를 한번 남겨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아. 스스로한테 셀프 알림이 온다고 생각하고 네. 우리가 한번 '내가 한 달 어떻게 살았는지 리뷰를 해 보자.' 하는 게 이 책의 취지입니다. 우와. 아니 그러면은 그 내가 한 달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리뷰를 쓰면 음. 뭐 줘요? 뭐 쿠폰이라든지 몇 개 어 모으면 그 고객 등급이 올라간다든지 뭐가 있어요? 뿌듯함을 챙길 수 아 있고요. 뿌듯함을 챙길 수 그리고 이 나를 리뷰하는 보면서 느낀 건데 네. 자기 자신에 대한 굉장히 디테일한 정보들을 많이 챙길 수 내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다. 네, 뭐 아. 이런 소비를 했더니 기분이 좋았고 좀 잘한 소비에 해당하고 이 소비는 좀 망한 소비였다. 이런 것의 뭐 아. 종류나 이유도 알게 되고 네. 이런 장소에 가면 기분이 좋다. 이런 음. 장소는 별로였다. 이런 식으로 좀 나의 경험에 대한 다양한 리뷰가 되니까 네. 이제 다음 달을 살아가는데도 좀 어떻게 보면 팁이 되겠죠. 오. 저는 이 김혜원 작가님 전에 제가 책 제목은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한데 캠핑 가는 아, 거에 주말에 대한 캠핑이라는 맞아요. 그 책도 있어요. 네. 책이었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캠핑 가면서 챙기는 준비물을 이렇게 나열하시면서 제가 한번 북카페에서 문장 카페에서 소개했던 것 같은데 꽃다발을 챙기시는 어, 꽃을 그래서 네. 캠핑장에 꽃을 두는 것에 대한 얘기를 그때 발견해서 읽으면서 와 진짜 낭만적인데 정말 부지런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또 되게 따라해 보고 싶은 근사한 어떤 음, 이벤트인 것 같고 그러니까 자연 속으로 가면서 또 꽃을 챙겨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 내가 나의 시간에 주는 꽃인 거죠. 네. 전 멋있다는 생각했었어요. 딱 그런 어떤 성향 또 성정이 이 책에도 잘 묻어나 있는 것 같은데 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굉장히 부지런하게 여러 가지 네. 것들을 챙기고 또 사실 우리가 경험은 다들 한 달 살면서 다양하게 하지만 그것에 음 대해서 회고하거나 리뷰를 하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자신의 삶에 대한 정말 애정이 있어야 또 부지런함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 같더라고요. 어떤 느낌일지 일단 신지 작가님 목소리로 한 부분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어떤 부분 읽어주실 건가요? 제일 첫 번째에 그 나오는 부분을 일기에 대한 부분을 오늘 가져왔습니다. 네, 듣고 갈게요. 매달 마지막 주 주말은 일기 리뷰를 하기 위한 시간으로 비워둔다. 한 달 동안 남긴 기록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책을 읽듯 느긋하게 페이지를 넘긴다. 뭘 먹었다, 뭘 봤다, 날씨가 어땠다 등등. 단순하고 유치한 내용이 전부지만 그 어떤 에세이보다 재밌다. 자기가 쓴 일기는 재밌을 수밖에 없다. 내 이야기니까. 독자의 입장에서 남의 이야기 보듯 일기를 읽다가 이달의 기념품으로 남기고 싶은 순간, 밑줄 긋고 싶은 문장을 만나면 노트북으로 옮긴다. 아날로그 기록을 디지털 기록으로 변환하는 과정이다. 월간 리뷰를 할 때는 대체로 좋은 기억 위주로 남긴다. 사라졌으면 하는 일은 굳이 붙잡지 않는다. 일기로 회고를 한다는 건 내 인생의 편집권을 내가 갖는다는 의미다. 우리의 기억력이란 너무나도 하찮아서 기록해두지 않은 대부분의 일들은 금방 증발해버린다. 무엇을 기억하고 남길 것인가? 일기 리뷰를 하며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편집한다.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세상에서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것이 기록이니까. 원하는 방식으로 기록하고 기억할 자유를 누린다. 자랑은 아니지만 나의 월간 리뷰 기록에는 과거를 미화하는 경향이 확연히 드러난다. 뭐 어때? 나는 내가 인생을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기억하는 게 마음에 든다. 지난 일기를 다시 읽다 보면 잊고 지냈던 일을 선물처럼 발견하기도 하고 코트 주머니에 묵혀뒀던 현금을 발견하는 것처럼 한동안 나를 괴롭히던 문제가 이제는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닫기도 한다. 반대로 당시엔 놓쳐버렸던 마음이 보내는 시그널을 뒤늦게 알아차릴 때도 있다.
살다 보면 이리저리 치이느라 깎이고 무너져서 나를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일기로 월간 리뷰를 하는 과정에서 나다운 면을 되찾기도 한다. 일기를 단 한 줄이라도 쓰려면 어쨌거나 나를 들여다봐야 하니까. 내가 세상을 보는 시선이 어떤 모양인지 어렴풋이 알 수 있다.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결심을 하면서 사는구나. 일기를 쓰면서 한 달 단위로 회고하는 습관을 기르면서 내 인생은 예전보다 더 단정해졌다. 해야 하는 일에 떠밀려 되는 대로 살다 보면 함정에 빠진 것처럼 막막해질 때가 있는데 일기를 쓰고 있으면 왠지 잘 살고 있는 기분이 들어 안심이 됐다. 그래서 나는 일기를 쓴다. 내가 몇 살까지 일기를 쓰게 될까? 할머니가 될 때까지 일기를 계속 쓴다면 아마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사려 깊은 사람이 되어 있을 것 같다. 매일 일기 쓰는 할머니가 되고 싶다. 세목의 리멤버 듣고 왔습니다. 김혜원 작가의 나를 리뷰하는 법에 담긴 글, 놀 거 다 놀고 먹을 거 다 먹고 그 다음에 쓰는 일기, 월간 일기 리뷰 한 부분 신지 작가님 목소리로 이렇게 만나고 왔습니다. 와, 제목이 참 정말 우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촘촘한 그물로 이렇게 올가매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놀 거 다 놀고 먹을 거 다 먹고 그 다음에 쓰는 일기라고 하니까 좀 가뿐한 느낌이 들고 맞아요. 써봐?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사실 나를 리뷰하는 법이라는 제목 아래 이게 월간 인생 리뷰 프로젝트라고 불러요. 이 김혜원 작가님은 이 월 단위로 회고하는 네. 방법에 대해서요. 그래서 책 안에 목차를 보면 그냥 내가 이달에 경험한 것은 월간 뭐 경험 리뷰, 이달에 소비한 것은 월간 오. 소비 리뷰, 이달에 오. 만난 사람은 뭐 월간 사람 리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카테고리를 나눠서 네. 내가 이달에 회고를 해보는 방식인 거죠. 와. 그래서 사실 월말 결산이라는 그 키워드로 많은 분들이 SNS 같은 곳에서 이 한 달 단위로 회고하는 기록들을 많이들 네. 하고 계신데 그것에 조금 더 촘촘하고 좀 혜원 작가님만의 매력이 담긴 버전이 이 나를 리뷰하는 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 일기 부분을 일부러 낭독한 게 네. 사실 일기 지금 안 쓰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월 단위로 회고를 하게 되면은 그냥 월기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써놓은 일기가 없어도 물론 혜원 작가님 매일 일기를 쓰시지만 네. 써놓은 일기가 없다 할 때는 그냥 사진첩에서 이달 뭐 지난달로 치자면 2월 1일로 한번 돌아가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쵸.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사실 찍은 사진들만 쭉 훑어봐도 아, 나 여기 갔었네. 뭐 이런 사람 만났었네. 그리고 아, 이거 먹었구나 하고 네. 떠오르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꼭 일기를 써둔 게 재료가 되지 않아도 일상에서 내가 기록을 월간 회고를 해볼 수 있는 방식은 다양하니까 한번 그런 걸 찾아보시면 좋겠다 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지금 읽어주신 부분에서 이런 게 참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것이 기록이니까 하면서 이제 기록을 자유로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근사해 보였어요. 기록할 수 있는 것은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자유인 맞아요. 건데 우리가 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그 저는 또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사람들이 기록이나 일기에 관심을 많이 가진 것도 네. 그때는 너무나도 불확실성의 세계를 살았잖아요. 이게 맞아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맞아요. 내가 나간다고 이제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지 음. 걸릴지 이런 거 자체도 너무너무 불안하던 상황이어서 오히려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굉장히 작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일기나 기록 같은 것이어서 그때 더 각광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월간 리뷰 좋은 기억 위주로 약간 미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이 김혜원 작가님도 스스로 깨닫게 되셨다고 했잖아요. 네. 이것도 나쁘지 않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뭐 굳이 나중에 돌아봤을 때 누구랑 어떤 말 때문에 싸우게 됐는지 이런 거 세세하게 네. 적혀 있어 봤자 기분만 한 번 더 나빠야지. 그렇죠. 우리가 뭔가 그런 거 있다고 해서 항상 그것이 고진감래처럼 끝에 맞아요. 뭐 더 좋아지고 해결되고 극복하는 그런 스토리로만 흘러가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 좋은 일들 위주로 적어두고 말도 방금 얘기한 말도 저는 음. 농담했던 거 그러니까 네. 같이 웃었던 순간 이런 것들 적어두는 게 오히려 다음에 봤을 때 그렇죠. '아 이런 어이없는 얘기에 우리가 같이 웃었었네.' 하면서 음. 더 그 내가 한 기록을 다시 볼 때 한 번 더 기분이 좋아지는 기록이 사실 좋죠. 아 맞아요. 그리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좋은 것들을 기록하고 좋은 방향으로 기록하는 습관이 부담 없이 내 몸에 새겨지다 보면 분명히 남들이 볼 때는 '좀 기분 나빴겠는데.' 싶은 경험도 음. 나는 뭐 대수롭지 않게 해프닝처럼 그렇게 기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여유가 생길 것 같은 느낌? 맞아요. 사실 작가들이 대체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너무 기분 나쁘거나 아니면 너무 슬픈 일이지만 이것도 다 지나고 나면 에피소드다라고 생각하고 쓸 수 있는 맞아요. 그 배명훈 작가님이 쓰셨던 그 에세이에 보면 그래서 그것을 이제 환금 소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 모든 경험을 다 환금성으로 이제 소설로 바꾸는 거예요. 음. 환금이라고 하는 것은 소설의 에피소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낫다. 정말 누가 봐도 진짜 개고생이라고 할 만한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금성이 있어. 이야기로서. 맞아요. 그러면 또 괜찮은. 맞아요. 그런 글들 종종 봤던 것 같아요. 김영하 음. 작가님도 막 어디 네. 여행 가서 막 되게 별로인 일이 있거나 되게 어. 맛없을 때 '아 괜찮아. 나중에 소설에 쓰면 돼.'라고 생각하신다는 얘기를 어디서 이게 봤었는데 진짜 직업병이에요, 이거는. 근데 그니까요. 이 삶의 태도로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뭐 이거는 인제 소설가를 예로 들어서였지만 이 음. 기록으로 봐도 똑같은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 적어두면 에피소드야.'라고 생각하고 내가 내 일기를 쓸 때 내 기록을 어. 할 때 '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또 네. 약간 언어로 옮기다 보면 좀 스스로 희화화도 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얻는 것 같고요. 음. 그러면 이 책에서 한 부분을 더 듣고 와서 우리 또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부분 읽어 주실 건가요? 네. 아까 이제 카테고리를 여럿으로 나눠서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다고 했었는데 네. 그중에 월간 경험 리뷰에 대한 부분을 가져왔습니다. 월간 경험 리뷰 듣고 오겠습니다. 몇 해 전부터 매년 다짐하는 새해 목표 중 하나는 안 해본 짓을 하자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과거의 나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의외인 선택을 하려고 한다. 이를테면 한 번도 입어본 적 없는 파격적인 디자인의 옷을 덜컥 산다든가 휴대폰을 집에 두고 1박 2일 여행을 떠난다든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어느 날 SNS에서 이 말을 보고 육성으로 외쳤다. 아, 맞네. 누구나 할 수 있는 뻔하고 흔하고 당연한 말이지만 당시의 나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라 더 크게 와닿았다.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깨달음은 이미 도처에 널려 있다. 다만 그것을 붙잡을 각자의 계기가 필요할 뿐. 이제 보니 나는 안전한 선택만 반복하고 있었다. 이미 한 번 해본 일, 잘할 수 있는 일만 골라서 했다. 덕분에 나의 세상은 조금도 넓어지지 않고 늘 제자리였다. 이제는 의식적으로 안 해본 짓들을 하고 있다. 매달 경험을 저축한다는 느낌으로 작은 도전을 한다. 물론 겁쟁이가 감당할 수 있는 안전한 모험의 범위 안에서 움직일 뿐이지만 월말에 결산을 하다 보면 알게 된다. 경험에 대한 이자가 조금은 붙었구나. 인생의 내공이 조금은 쌓였구나.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에는 이런 대사가 나온다. 한 번도 안 해봤을 거 아니에요. 난 한 번도 안 해봤던 걸 하고 나면 그 전하고는 다른 사람이 돼 있던데. 정말이다. 안 하던 짓을 하면 다른 사람이 된다. 경험 저축의 룰은 간단하다. 1. 매달 안 해본 짓을 한 건 이상 경험한다. 2. 매달 말일에 이번 달에 저축한 경험 내역을 점검하고 그에 합당한 깨달음 이자를 매긴다. 이자는 상황에 따라 들쭉날쭉하다. 어떤 경험은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만큼 유의미한 깨달음을 주기도 하지만 어떤 경험은 별다른 소득 없이 그냥 땡땡 한번 해본 사람이 되는 것에 그치기도 한다. 하지만 깨달음이 크든 작든 어쨌거나 넣어두면 인생의 내공이 차곡차곡 쌓이는 시스템이다.
나의 해방일지 OST에서 홍이삭의 알 것도 같아 들려드렸습니다. 김혜원 작가의 나를 리뷰하는 법에 수록된 글, 우리 안 해본 짓을 하자 월간 경험 리뷰 한 부분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안 해본 짓을 하자. 이렇게 다정하고 구체적으로 제안을 해주니까 뭐 하고 싶은 느낌도 좀 드네요. 그쵸. 안 해본 일을 한 달에 한 번씩 약간 내 프로젝트처럼 해본다라고 생각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의식하고 살게 되니까 뭔가 뭐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네. 메뉴를 보다가 한 번도 안 먹어본 음식을 음, 골라본다거나 혹은 쇼핑을 하러 가서 한 네. 번도 사보지 않은 어떤 스타일의 옷이라거나 혹은 이게 어떻지? 이건 내가 어, 써본 적이 없는데 하는 어떤 제품을 드린다거나 이런 네. 것도 해당할 것 같아요. 안 해본 짓을 하자. 이거 한 달에 한 번이면 진짜 안 해본 짓을 자주 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되게 열려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라고 생각하면 사소한 음, 것도 할 수 있으니까 뭐 그렇죠. 안 가본, 그러니까 안 내려본 정류장에 내리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늘 어, 산책로에서 이 여기전 돌아가던 반환점이 있었다면 뭐 더 네. 걸어가 보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 아, 무궁무진하진 않을까요? 그러네요. 깨달음 이자라고 하는 거, 이게 네.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쏠쏠한 느낌? 되게 그런 명명을 잘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 제가 방금 낭독해 드린 부분 뒤에 그래서 김현 작가님은 어떤 깨달음 이자들을 얻었는가 음, 보면은 이제 뭐 어떤 지역에 있는 숙소에 가게 됐을 때 방이 이제 욕조가 있는 방밖에 남지 않아서 욕조가 있는 방에 묵게 됐어요. 오, 근데 한 번도 입욕제랑을 써보지 않았는데 입욕제를 이제 큰맘 아, 먹고 이제 결제를 하고 네. 그 경험을 처음 해봤는데 입욕제를 풀어서 욕조 목욕을 해보는 경험을 오, 그랬더니 깨달음이자는 목욕의 즐거움을 아는 어른이 됐고 그리고 아, 겨울이 되게 힘들었는데 생각보다 견딜만해졌다. 네.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리고 러닝이 이제 취미인데 음, 장마철이 되면은 그러니까 비 오는 날은 안 달리는 날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네. 장마가 너무 길어지니까 모르겠다. 그냥 비 오는 날이지만 나가서 뛰어보자 어, 하고 처음으로 또 비를 맞으면서 러닝을 했을 때 비를 즐길 수 있으면은 비에서도 자유를 얻을 수 있구나. 이런 것을 음, 깨달은 것에 대한 이제 소소한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 뭐 거창한 일은 아니잖아요. 딱 네. 들어봤을 때.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한 달에 한 번씩 안 해본 일, 뭐 소소하게 한 번 음. 해보고 그 경험이 나에게 어땠는지 깨달음 이자를 매겨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어요. 신지 작가님은 이 책 읽으면서 요거는 바로 적용해야지 하는 거 어떤 거 발견하셨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제일 관심 있는 거는 이제 좋은 장소에 대한 거여서 이 장소, 음, 월간 장소 리뷰 부분이 흥미로웠는데,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이렇게 네. 누가 이상형이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바로 이제 답할 수 없는 상태면은 그러니까 좋은 어, 사람을 만났을 때도 내가 나한테 좋은 사람인지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장소도 똑같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나는 어떤 장소를 좋아하나라고 생각해 음, 봤을 때 여기 또 이제 본인의 세세한 항목이 나와요. 화장실이 깨끗해야 되고 뭔가 음, 그 사장님들에게 약간의 자부심이 느껴지는 곳이 좋고 뭐 이런 네. 식으로.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세세하게 내가 어떤 장소를 어떤 포인트에서 좋아하는지 이렇게 정리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맛집이나 어떤 술집이나 뭐 이런 음, 곳을 갈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장소의 조건들을 정리해 본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음, 나도 내가 좋아하는 장소의 조건을 한번 그런 식으로 정리해 본 다음에 어, 장소 리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네요. 그쵸. 이거 월간 뭐뭐 리뷰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가 몇 개인 거예요? 되게 많은 거 아니에요? 혹시 지금 부담 없이 12가지가 나옵니다. 부담 없이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이제 월간 한 달에 한 번씩 나에게 보고서 올리는 기분으로 보고서 언제까지 내야 돼?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게 아닌가? 12가지가 나오는데요. 네, 근데 12가지. 사실 이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혜연 작가님 워낙 부지런하고 이제 네. 자기 자신을 위해 이 여러 가지 리뷰들을 성실하게 할 수 있는 분이어서 그런데 저는 이런 책의 효용은 음. 나랑 맞는 부분, 내가 이거 한번 따라해 보고 싶다 하는 부분을 어, 딱 하나 발견하고 네. 그걸 한번 이번 달부터 바로 적용해 보는 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당연히 12가지 방법을 다 하실 필요는 없고 네.
뭐 아까 일기 안 쓰신다면은 사진첩 보면서 그냥 이달 회고만 해보세요 하는 그쵸? 것처럼 내가 좀 하고 싶은 방식으로 하나씩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이 사진도 뭐 요즘엔 습관적으로 휴대폰으로 사진 찍기도 음, 하지만 또 아예 안 찍으시는 분들은 또 아예 안 찍으시거든요. 맞아요. 이런 것도 한번 바꿔봐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시도하는 것을. 그게 어디 뭐 우리가 꼭 사진을 어디 올리려고 네.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만 음. 찍는 건 아니니까 그냥 일기 안 쓰시는 분들은 내가 하루에 하나씩 사진이라도 남겨놓고 오늘 뭐 했는지 어, 기억할 수 있도록.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3월이니까 아마 3월 3일, 31일이 됐을 때 네. 3월 1일로 다시 사진첩에 날짜를 돌아가서 쭉 보시기만 음. 해도 어떻게 살았는지 한눈에 쭉 보이실 것 같아요. 진짜 기록하기 편리한 도구잖아요. 맞아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맞아요. 진짜 몇 세기 전에 상상도 못하던 아유, 몇 세기가 뭐예요. 몇십 년 전만 해도 못하던 거죠. 하긴 너무 몇 아유, 세기 저 너무 고등학교 같다. 때는 이러지도 못했어요. 네. 고등학교요? 지금 대학교 때도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록하기가 얼마나 수월해진 시대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어. 여기서 이제 현 작가님이 이게 기록 그 월간 리뷰의 재료로 삼을 수 있는 네. 것들이 뭐 나의 카드 소비 내역, 뭐 아. 샀는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회피하고 싶죠. 그거 좋은 기록인가요? 어쨌든 내가 어디에 돈을 쓰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네. 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뭐 SNS에서 내가 좋아요 남긴 기록도 사실 그것만 모아볼 수 음. 있어서 내가 음. 이달에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콘텐츠에 반응했는지도 볼 수 네. 있고요. 요즘 같은 세상에는 이제 월간 리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 다양하니까 맞아요. 시작만 하시면 됩니다. 진짜 새겨 듣겠습니다. 네. 음악 듣고 이어갈게요. 아이유의 관객이 될게. 윤고은의 EBS 북카페 김신지 작가님과 함께 오늘 김혜원 작가의 책 나를 리뷰하는 방법 이 책으로 이야기해봤습니다. 이 책 어떤 분들께 권한다 정리 한번 해주세요. 일단 3월 초에 일부러 들고 온 이유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사진첩을 본다거나 내 지난 기록들을 보는 네. 방식으로 1, 2월을 금세 회고하실 수 있어요. 뭐 아, 1월에 굵직굵직한 일들, 2월에 굵직굵직한 일들만 적어두셔도 이제 네. 1, 2월을 우리가 한번 월간 리뷰를 할 수 있으니까 음. 한번 시간 내서 1, 2월 하셔도 좋고 안 하시겠죠? 다 알아요. 그러면 3월부터 왜요? 왜 포기하세요? 아니 안 하실 것 같아요. 이거 무슨 3월부터 새로운데? 이거 무슨 방식이지? 하실 수 있다고 그렇게 하시더니 갑자기 갑자기 네, 1, 2월을 내가 복귀하라고 말했지만 아무도 안 하실 것 같아서 할게요. 아니요 실망하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실망이요? 실망하지 않을게요. 3월을 이제 보내시고 네. 3월 31일에 한번 어떤 방식으로 내가 이달을 돌아볼까 하는 좀 자기만의 방식을 음. 찾으셔서 월간 리뷰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추천을 드립니다. 진짜 청개구리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괜히 하고 싶죠. 다 하고 싶고 1, 2월도 다 해내고 싶은 막 이런 아니에요. 느낌. 안 하실 거잖아요. 왜 그러세요? 3월부터 하세요, 여러분. 네. 믿어보세요. 왜 그러세요?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 카페인님 에세이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바로 만나볼게요. 가장 따뜻한 등 기윤덕. 배 아파 죽겠어 하며 동생이 언니와 함께 쓰던 우리 방으로 왔다. 동생은 방바닥에 몸을 둥그렇게 오그린 채 누웠다. 중학생이 된 남동생이 방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한 학년 위였던 나는 뭐가 아프다고 그러냐 하며 동생의 배 언저리를 발로 툭툭 건드리며 장난을 쳤다. 새벽녘에 안방에서 소란스런 소리가 들려 잠에서 깼다. 아버지가 동생을 업고 마당으로 나오셔서 대문 밖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가셨다. 수유시장 근처에 있는 지인의 병원으로 가신다고 했다. 버스를 타도 대여섯 정거장은 될 거리를 동생을 업고 걸어가실 아버지를 생각하니 어깨가 무겁게 느껴졌다. 지금 병원까지 가야 될 정도면 동생은 진짜로 아팠던 거구나 하며 지난밤 발로 동생의 배를 툭툭 쳤던 것이 부끄럽고 미안해졌다. 달빛이 비치는 어스름한 방 안으로 들어와 구석진 벽에 기대어 무릎에 고개를 파묻고 훌쩍이다 다시 잠이 들었다. 아침에 동생은 집으로 돌아왔다.
수술을 한 동생은 조금만 늦었으면 맹장이 터져 목숨이 위험할 뻔했다고 했다. 1년여 전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동생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제 성인이 되어 한 가정의 가장이 된 지금도 그때 아주 빠른 걸음으로 자신을 업고 가신 아버지의 등을 기억한다고. 가쁜 숨을 내쉬며 성큼성큼 걸어가시던 아버지. 너무나 따뜻했던 등의 온기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따뜻할지를 생각해 본다면 그때 아버지의 등에 엎였을 때 느꼈던 그 따뜻함이 아닐까 한다고. 네, 오늘 카페인 기윤덕님의 에세이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어떠셨어요? 따뜻한 이야기네요. 아, 그리고 이게 십수년이 지나도 그 등의 온기가 아직도 기억난다. 이게 정말 한 사람 안에 네. 남아있는 얼마나 따뜻한 음. 기억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약간 들으면서 나는 그런 기억이 뭐가 있지? 하고 떠올려 보니까 어렸을 때 그 할아버지 자전거 뒤에 타고 가던 그런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아, 할아버지 진짜 오래전 기억일 텐데요. 맞아요. 한 뭐 6살 뭐 이럴 때 네. 할아버지가 그 정말 끼익끼익 소리 나는 그 시골의 그 커다란 자전거 있잖아요. 네. 그거 타고 어디 가실 때 제가 할아버지를 너무 좋아해서 맨날 어디 따라가고 싶어 하고 이러니까 이제 뒤에 태우거나 하면은 이제 꼭 붙잡고 갔던 그 기억이 나면서 네. 나에게 가장 따뜻한 등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딱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서 또 몽글몽글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이 동생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 기윤덕 님이 부러웠다라고 네,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마음도 뭔지 알 것 같아요. 기윤덕 맞아요. 님도 아마 아버지와의 기억이 있을 텐데 동생 얘기를 듣는 순간 이게 너무 동화되고 음, 너무 그 순간이 음, 소중하니까 네. 거기서 또 부러움이 느껴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맞아요. 사실 들으시면서 제가 이제 저의 기억을 떠올린 것처럼 카페인 네. 여러분들도 나에게 가장 따뜻한 등의 기억은 뭐가 음. 있지? 라고 떠올려 보시면 아마 떠오르는 기억들이 있으실 테고, 그쵸? 네. 하지만 안 보내주시겠죠? 뭐, 이거 뭐예요? 오늘부터 새로운 이렇게 방식이에요? 좀 태도를 좀 바꿔보려고요. 신지 작가님의 편집자님이 그렇게 하셨었나요? 혹시 이 새로운 약간 벤치마킹 하신 거를 여기다가 어차피 안 보내줄 걸 안다 이러면은 괜히 그 날짜에 딱 맞춰서 보내고 싶은 그런 게 생기긴 하죠. 그리고 너무 풀죽어 보이니까 맞아요.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네, 여러분 가장 따뜻한 무엇 기다리겠습니다. 네, 쓰세요 하셨던 그 느낌이 아니네요. 네. 그쵸? 새로운 버전도 한번 제가 녹화해서 인별그램에 띄워드릴게요. 네. 자, 음악 듣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기다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콜드플레이 데디 들으면서 오늘 북카페 영업 마무리할게요. 카페인 분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